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기체라고 하는 건 사방팔방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 근데 사방팔방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얘네들이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걔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벽면에 충돌하는 그 충돌 횟수가 기체의 압력이에요. 우리는 이 지금 산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대기 표면에서는 그 기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나를 일기만큼으로 때리는 힘을 받고 있어요. 내가 찌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안에도 내 액체나 고체들이 얘를 일기만큼으로 밀어내는 힘의 평형 상태니까 내가 찌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찌그러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런다고? 내부에도 내 액체들이나 고체들이 만들어낸 푸시해주는 압력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내가 가면, 그죠? 나는 펑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왜? 우주 공간은 기체가 거의 없어서 나를 밀어내는 일기압의 압력이 없으니 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그 일기압의 효과에 의해서 빵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주복을 꼭 입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기체들이 미는 힘에 의해서 기체들이 어떠한 푸시되는 압력을 받는지를 궁금해서 연구해 두신 과학자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 보일과 샤를. 그죠? 두 분의 어떤 화학적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끝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일이라고 하신 분, 보일러 아니야. 보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구 개발하신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치, 시윤아?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일 법칙, 보일이라고 하신 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기체가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 우리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워딩을 나눠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물체로 봤었을 때 물체 바깥쪽에서 얘가 막 푸시해서 밀어주는 힘, 그게 외부 압력인 거고, 그 안쪽에 그 푸시해서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받는 내부에 기체들이 벽면을 충돌하면서 받는 압력. 오케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그 기체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받는 압력을 우린 그 기체의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내부 압력.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받는 기체의 어떤 공간의 크기, 기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그걸 이제 기체의 부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이 계산해봤더니, 자, 우리가 압력을 프레셔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그냥 P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P. 그리고 이제 기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니까 V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P 처음, V 처음. 그죠? 처음이라고 하는 워딩을 한글로 쓴 거고 내가 얘를 그냥 P0, V0라고 표현할게. 처음의 기체의 압력, 처음의 기체의 부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기체가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데, 자,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이 기체들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내가 밀폐를 시켜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체가 더 유입되는 일 없어. 밀폐를 시켜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체가 유입되는 일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기체 분자가 슝슝, 그죠? 누구가 더 속도가 더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속력을 가진 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거야. 잠깐만. 에어컨 온도 좀 맞춰볼게. 너네 얼어 죽으니까. 감기 걸려. 자, 추워진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슝슝슝슝 움직이고 있을 거고 얘네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기체에 추가 하나 있어서 추 한 개. 오케이? 자, 실질적으로는 추 한 개가 만들어내는 푸시된 힘이 1기압이야. 근데 이 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기체들도 있을 거니까 바깥에 이 밀폐된 공간에 바깥의 기체들도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푸시 움직이면서 오케이? 대기가 밀어주는 힘도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걸 대기압이라고 해. 빨간색은 대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대기압이 일기압만큼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대기압과 추의 압력, 추의 무게에 의해서 만드는 압력을 다 더하면 이 기체는 최대 2기압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을 거야. 그 2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이 기체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더니 약 120ml였대. 오케이? 오케이, 2기압의 압력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추를 하나를 더 딱 얹게 되면 그러면 얘가 쭈르륵 내려가다가 멈춰지더라고.
계속 빡 압착되는 게 아니라 아예 쪼그라들 만큼 쭉 압착되는 게 아니라 쭈루루루 내려가다가 오케이 멈춰지게 되는데 그 멈춰지게 될 때 얼마만큼에서 멈춰지는지 이 기체 부피가 얼마만큼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추 한 개를 더 얹었어요. 그러면 추 두 개가 얹어졌고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던 기체가 받는 외부 압력은 총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는 몇 기압이었어? 이 기체가 받는 압력이 시훈아? 그치. 근데 추의 기압만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기압까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이 아이의 처음 기체 압력, 외부 압력은 P 처음은 PV는 2기압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이 기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이때의 V0는 120ml였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추를 한 개 더 얹었어. 오케이? 추를 한 개 더 얹이더라도 요 바깥에 있는 이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압력의 정도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죠? 추가 한 개가 더 늘어서 2기압, 추 자체의 무게만은 2기압이겠지만. 그러면 이 기체들이 받는 외부의 바깥 압력은 총 얼마가 되는 거야? 추의 기압, 추가 2개니까 2기압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거기에 대기압이 1기압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총 몇 기압 받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3기압 받는 거야. 그렇지. 3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어. 오케이? 그럴 때 얘가 쭈르륵 내려가다가 아래 바닥까지 아예 부피가 없어질 만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기체가 압착돼 딱 돼버리는 게 아니라 멈춰지다가 평형이 되는 그 위치에서 머무르더라고. 오케이? 머무르더라고. 근데 머무르는데 얼마의 부피에서 멈춰지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기본 보일 법칙의 시험 문제. 돼요? 얼마일까요? 80ml? 얼마일까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아마 이 친구는 안 배워서 써서, 그죠? 어디 보면 되냐면 책 복사해줬잖아. 자, 지금 친구가 처음 오셔가지고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페이지 48쪽에 거기 그래프 한번 봐봐. 48쪽. 보니까, 그지? 48쪽에 페이지 거 내용을 보니 보일 법칙, 보일이라고 하신 분이 계산해봤더니 처음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일 때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부피가 얼마였어? 60이었대. 그죠? 근데 추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압력을 2기압으로 높여줬더니 얼마가 됐대? 30이 됐대. 그지? 30이 됐대. 그죠? 맞죠? 그거 중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을 더 높여서 3기압이 됐더니 그지? 그 추 내부의 부피가 얼마가 됐대? 20이 됐대. 그죠? 20ml 됐대. 맞죠? 4기압으로 높여줬더니 얼마가 됐대? 15ml가 됐대. 그죠? 15ml가. 쭉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요런 식의 그래프를 타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P와 그때의 V를 곱해볼까? 그때의 P와 그때의 V를 곱해보니까 얼마야? 여기도 60하고 1이니까 60이고 여기도 30하고 2니까 P 곱하기 V가 얼마? 60. 그죠? P 곱하기 V가 얼마? 20하고 3이니까 똑같이 60. 그 다음에 여기도 15였잖아. 15랑 4를 곱하니까 똑같이 P 곱하기 V가 60으로 일정하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시훈이가 방금 얘기해줬던 이 값이 몇 밀리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결정은 너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압력이 달라지더라도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고 압력이 3배 증가하면 부피는 3분의 1로 감소하고 압력이 4배 증가하면 처음 부피의 기체 부피는 4분의 1로 감소하구나 라고 하는 그 비례 관계, 반비례 비례 관계를 알고 있어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40이 될 거고, 그죠? P 곱하기 V 값이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똑같이 24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 80ml가 될 거예요 라고 계산값이 나와준 거죠. 잘했어요? 요렇게. 이게 보일 법칙이야. 오케이? 왜? 기체가, 자, 뭐에 의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기체 부피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즉, 봐봐. 내부 압력은 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기체들이 차지하는 내부 압력은 자, 더 많이 줄어들어서, 그죠? 120에서 지금 80으로 한 3분의 2만큼 줄어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지만,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얘네들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훨씬 더 공간이 줄어드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자주 충돌해서 내부 압력이 3기압만큼으로 늘어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꼬리의 길이를 우린 뭐로 표현하냐면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로 표현해. 오케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자, 봐봐. 기체가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압력하고 상관없이 기체가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뛰는 것보다 벙벙벙벙 뭐 이렇게 싸이에 그지? 흠뻑쇼 같은 데 갔을 때처럼 막 뛰면 그죠? 엄청나게 많이 흥분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운동 속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벽면에 자주 충돌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그래서 자 무엇은 기체는 자 보일 법칙은 온도가 똑같을 때 즉 이때도 온도가 뭐 25도씨 1기압, 25도씨 2기압, 이때도 25도씨 2기압, 외부의 온도는 똑같을 때 압력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조건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는 똑같을 때 온도가 여기도 25도씨고 여기도 25도씨고 만약에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걔네들이 상응하는 분자의 온도 속도가 빨라져서 오히려 부피가 줄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오케이? 왜? 온도도 기체의 부피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니까. 돼요? 그래서 온도와 자, 기체의 부피는 외부 압력과 동시에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도 변화값을 가지기 때문에 둘 다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똑같다라고 치고 압력만 달라졌을 때 어떻게 기체 부피가 달라지게라고 하는 걸 본 거야. 됐죠? 그래서 자, 온도가 일정할 때여야 돼. 처음 P값과 나중에 P값의 온도가 똑같았을 때, 온도가 같을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두 조건에서 온도가 같을 때, 그지? 외부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게 맞지? 아닌가? 어떻게? 나 맨날 헷갈려.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맞나? 맨날 헷갈려. 이게 너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표준 국어 대사전이 제가 이제 이 세월을 거치면서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지? 힘듦할 때 너네 이렇게 쓰잖아. 그지? 힘든.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써? 이거야? 이거 아니야? 또 언제 바뀌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쓸 땐 뭐야? 나 국어학원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뭐가 막 바뀌었던데? 뭐 바뀌었던데? 나 우리 언니한테 물어볼게. 우리 언니 국어 선생님이거든? 나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랑, 이거 쓸 때 언제 써? 이건 그냥 읽었을 땐가? 저건 아니야? 읽어서 그런 거야? 읽을 때는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 읽을 때는. 쓸 때는 저렇게 쓰는 건가? 아, 너무 어려워. 아, 이거야? 의문문일 때? 희응이고, 의문문일 때가? 얘는? 읽을 때인가? 읽어서 이렇게 어떻게로 읽어지는 건가? 너무 어려워. 두음 법칙,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나도 공부해갖고 올게요. 자, 어떻게, 자,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면 되니까. 자, 외부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압력에 따라서만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지? 압력에 따라서만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에 관련된 법칙이 보일 법칙이야. 됐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예고편처럼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죠? 아, 외부 압력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온도 조건에 의해서도 기체 부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봐봐야 되겠지.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 뭘 봐야 된다? 우리 보일 법칙 이렇게 해서 압력이 증가하면 반비례처럼 처음의 부피의 나중 부피가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처음 부피와 P0와 V0의 곱한 값은 항상, 그지? 온도는 똑같을 때 나중 거랑 P 나중과 V 나중 거를 곱하더라도 똑같이 되게끔 세팅해주면 돼요. 이게 보일 법칙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가 달라진 것들을 고려해서서 뭔가 문제를 좀 풀어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51쪽에 우리 10번부터 13번까지 다 확인까지 하고 퇴근했니? 와, 우리 세 쪽을 다 했니? 첫날에? 오씨, 대박. 그래서 지금 52쪽은 같이 안 풀었지.
50 있죠. 그죠? 안 풀어줬죠? 풀어버렸어요? 숙제를 봤어요? 안 했죠? 그죠? 지금 50 있죠? 복사해줬거든요? 시윤이고 시우지. 아닌가? 잠깐만. 주신우? 맞아, 신우. 신우. 신우도 지금 50 있죠? 한번 지금 풀어줘봐. 이름이 비슷하네. 시윤, 신우. 한 게 없는데 벌써 8시가 다 돼가네? 7시 40분이거든? 기다리느라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보다. 자, 뭐가 막 복잡해 보이는데 자료 분석을 한번 봐볼게. 중간 오른쪽 위쪽 보니까 이미 결과값이 좀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 X축은 기체 부피고 Y축은 기체 압력이고, 그쵸? 그래서 자, 피스톤을 가지고 걔네들의 부피를 측정하고 압력을 측정하면서 푸시를 해봤더니, 그죠? 푸시한 게 아니라 푸시했던 걸 점점 압력을 낮춰주면서 하긴 했네요. 그래서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속 공기 부피는 감소하고 공기 압력은 증가하겠죠. 첫 번째 가로의 증가. 그러면 자, 압력이 1.0일 때와 그죠? 1.11일 때와 좀 극단적으로 2.0일 때를 비교합시다. 여기가 지금 압력이잖아요. 외부 압력. 쉬는 시간 종이 살짝 쳤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때 1.0일 때 부피가 20이었어.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V값. 그지? 얘가 부피일 거니까 P 곱하기 V값이 20이고, 그죠? 자, 그리고 쭉쭉쭉쭉쭉 지금 압력이 1.0인데 1.11, 그죠? 1.25, 그죠? 1.214를 하다 보니 2.0 정도로 압력을 주니까 기체 부피가 10ml네요. 그죠? 소점 D는 어차피 소점이니까 정수로 곱해보면 P 곱하기 V는 20이니까. 그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기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했네요. 그쵸? 압력이 2배 증가하니까. 그리고 P 곱하기 V 값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의 실험에서도 온도가 25도면 이때의 실험에서도 25도, 이때의 실험에서도 25도로 온도가 똑같아야지만 결과값에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거기 가로 답 한번 달아보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 부피가 감소할수록 기체 압력이 증가하며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또는 일정함으로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반비례하더라. 여기는 P 곱하기 V. 여기서의 국어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함으로 같음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추워요? 괜찮아요? 추워요? 살짝. 네. 네, 그죠. 거기가 바람을 바로 받는 곳이라서 추울 수 있어요.
감기한 걸 좀 꺼볼게요. 자, 그럼 아래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위탐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OX. 1번, 2번까지만 풀이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자, 1번.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둘 다 온도가 달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야.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감소했어? 압력을 증가해줬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 거죠. 그죠? 그럼 맞죠? 그죠? 부피가 감소했다는 건 외부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고, 기체 압력, 내부 압력도 증가했다는 거니까 맞아요. 압력이 3배 증가했어요? 그럼 기체 부피는 3배 증가, 3분의 1. 그죠? 감소한 건 3분의 1로 써줘야 돼. 그래서 X. 자, 실험 결과를 보유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다. 잘했다. 자, 그 다음 2번. 그래서 OOXO가 답일 거고요. 2번에 위탐구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렀을 때 증가하는 걸 모두 골라 봅시다. 자, 눌렀으면 일단 기체의 외부 압력이 증가한 거죠. 외부 압력이 증가한 것만큼 기체 속의 내부 압력도 증가한 거라고 했었죠. 공간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부딪혀서.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근데 거기다가 밀폐된 공간인데 내가 후 해서 기체를 더 불어넣어줬나?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주사기 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입자의 수는 똑같아. 그래서 2번가, 3번가, 자 4번 봐봐. 입자 사이 거리를 할지 입자의 운동 빠르기. 운동 빠르기는 뭐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다? 그치, 온도. 싸이의 흠뻑쇼처럼 막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흔들 때만. 그때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얘네들 운동 속도는 똑같은데 공간이 비좁아지니까 더 자주 충돌해서 그런 것 뿐이야. 막 경분한 건 아니라고. 온도는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답입니다. 그죠? 충돌의 횟수는 당연히 늘었겠죠.